구내식당에서 일하던 한 계약직 직원. 업무에 열정적이고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특히 친절했던 그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갑자기 누명을 쓰고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민아. 그 사실을 구내식당을 자주 찾던 한 노인이 알게 된 후 그녀를 찾아오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 이 회사는 발칵 뒤집혔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본사 지하 1층. 점심시간이면 수백 명의 직장인들이 몰려드는 구내식당에서 오늘도 정민아 씨가 환한 미소로 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28살의 민아 씨는 1년하고도 10개월째 이곳에서 계약직 조리보조로 일하며 매일같이 맛있게 드세요라는 인사를 건네는 것이 일상이었죠. 민아 씨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바로 그 진심이었습니다. 단순히 업무상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식재료의 신선도를 체크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연하게, 젊은 직원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진한 맛으로 조리하는 세심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민아 씨의 친절을 반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몇몇 정직원들은 계약직이 뭘 저렇게 오버하냐며 뒤에서 수군거리기 일쑤였거든요. 저애 또 특별 서비스하네. 저러다가 나중에 인사 안 하면 뭐라 한다니까. 그래도 민아 씨는 개의치 않고 오늘도 정성스럽게 한 그릇 한 그릇 음식을 담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점심시간마다 한 분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회색 가디건에 해진 모자를 눌러쓴 70대쯤 되어 보이는 한기호라는 노인분이었죠. 소박한 차림새에 조용한 성격의 그분은 항상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식사를 하셨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분을 그저 근처 사는 동네 어르신 정도로 생각했지만 민아 씨만은 달랐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마다 특별히 연한 맛으로 된장국을 따로 준비해드리고 추운 날에는 누룽지까지 챙겨드렸거든요. 어르신, 오늘은 좀 쌀쌀하죠? 이거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한기호 어르신은 그런 민아 씨의 정성에 항상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덕분에 매일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어. 특히 총무팀의 박 과장은 민아 씨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오버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죠. 저런 식으로 특정 손님만 챙기면 나중에 문제된다니까. 회사 규정상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대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박 과장의 이런 시각에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선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은 정직원이면서도 누구에게도 진심 어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계약직인 민아 씨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못마땅했거든요. 하지만 민아 씨에게는 그저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큰 파란을 불러올 줄도 모르고 말이죠. 민아 씨의 동료인 최연주 씨가 어느 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연주 씨는 민아 씨와 비슷한 또래의 계약직 직원으로 겉으로는 친한 사이였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민아야, 너 요즘 너무 눈에 띈다. 저러다 문제될 수도 있어. 박 과장이 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 몰라. 하지만 민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어르신들 좋아하는 음식 챙겨드리는 것뿐인데 뭐가 문제야. 연주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민아 씨의 친절함이 자신을 상대적으로 차갑고 무성의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 못마땅했거든요. 같은 계약직인데도 민아 씨만 직원들 사이에서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 것이 질투가 났습니다. 게다가 연주 씨는 최근 자신의 계약 연장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 사정상 계약직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식당 직원들 사이에서는 민아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오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친절을 칭찬했지만 일부는 저렇게 특별 대우하면 나중에 민원 들어온다며 부정적으로 봤죠. 연주 씨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슬쩍슬쩍 민아 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아가 요즘 좀 심한 것 같지 않아? 특정 손님만 챙기고 저러다가 다른 손님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어떡하지? 연주 씨의 이런 말들은 조금씩 다른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아 씨를 이곳에서 밀어낼 수 있을지 말이죠. 어느 날 한기호 어르신이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식당에 오셨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음식이 떨어진 상황이었죠. 하지만 민아 씨는 주방에 따로 보관해둔 연한 된장국과 밥을 꺼내서 정성스럽게 담아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오늘은 좀 늦으셔서. 그래도 맛있는 거 준비해뒀어요.
한기호 어르신은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정말 고맙네요. 하지만 이 장면을 지켜본 몇몇 직원들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주 씨의 눈에는 분명한 질투와 분노가 번뜩였죠. 저것 봐. 쟤는 왜 혼자만 튀려고 하는 거야? 쟤가 저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 우리가 불친절한 사람 되는 거잖아. 이때부터 미나 씨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갈등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주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미나 씨는 갑작스럽게 총무팀 사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차가운 분위기의 사무실에서 총무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민아 씨, 심각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음식에 개인적으로 뭔가를 넣었다는 내용과 구내식당에서 튀기 위해 이상한 짓을 한다. 특정 손님만 특별 대우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총무팀장이 내민 서류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아라는 직원이 특정 고객에게만 별도로 준비한 음식을 제공하고 다른 고객들에게는 성의 없이 대한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음식에 무언가를 첨가하는 것 같다. 고객별로 재료를 차별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죠. 미나 씨는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절대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을 뿐이에요. 옆에 앉아있던 박 과장이 냉소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정민아 씨,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신은 정해진 업무만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차별해서 더 잘해줄 것도 더 못해줄 것도 없어요. 구내식당에서 본인만 돋보이고 싶어요? 정해진 업무 위반입니다. 계약직 하나 때문에 시간 낭비할 필요 있나요? 그냥 계약 종료시키고 새 사람 뽑으면 됩니다. 총무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온 이상 우리로서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미나 씨는 이해가 안 갔죠. 어떻게 조금 고객별로 맞춰드린 걸 정해진 업무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연주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나 씨의 계약 연장 심사를 한 달 앞두고 교묘하게 거짓 민원을 조작했던 거죠. 집에서 익명으로 특정 손님에게만 좋은 음식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의 없이 대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회사 홈페이지에 제출했습니다. 더 악질적인 건 몇몇 동료들을 설득해서 거짓 증언까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다른 고객들 음식을 빼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몰아준다. 재료를 일반 사람한테는 싸구려 주고 자기가 친한 몇 명한테는 한우로 만든 걸 대접한다. 똑같은 돈을 내고도 다른 사람한테는 2배, 3배씩 맛있는 반찬을 준다는 말들을 퍼뜨렸죠. 연주 씨는 더 심각한 가짜 목격담까지 꾸며냈습니다. 미나가 다른 손님들한테는 반말하고 그릇을 던지듯이 준다. 계약직 신분으로 손님들을 차별 대우한다. 음식 질에도 차이를 둬서 특정인한테만 신선한 재료를 쓴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심지어 미나가 좋아하지 않는 손님들한테는 일부러 식은 음식이나 상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준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연주 씨는 철저히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동료들에게는 회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순전히 질투심과 경쟁의식에서 나온 행동이었거든요. 결국 미나 씨는 제대로 된 소명 기회도 갖지 못한 채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1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거였죠. 이해해주세요, 정민아 씨. 민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온 이상 회사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회사 이미지와 다른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총무팀장의 차가운 말에 미나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좋은 마음? 회사에서 좋은 마음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눈에 벗어나지 않게 시키는 일이나 하세요.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나가더라도 다른 회사 가더라도 이런 건 똑같아요. 그냥 시키는 거나 하시라고요. 그 말을 들은 미나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을 다했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주 씨는 미나 씨가 짐을 싸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이제 자신이 더 돋보일 수 있을 거라는 계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어떤 사람을 상대로 음모를 꾸몄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평소처럼 식당을 찾은 한기호 어르신은 미나 씨가 보이지 않자 의아해했습니다. 배식대에는 다른 직원들만 서 있고 그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손길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죠.
어르신은 배식을 받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미나라는 친구는 어디 갔나요? 그때 박 과장이 거드름을 피우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아가씨요? 특별 대우하다가 민원 먹고 잘렸어요. 계약직이 주제 파악을 못하더라니까요. 박 과장의 말에는 은근한 자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기호 어르신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에서 차가운 분노가 스며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그때 총무팀 직원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박 과장에게 달려왔습니다. 과장님, 큰일 났어요. 방금 한기호라는 분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회장님이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박 과장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모두 동공지진을 일으켰죠. 뭐라고? 회장님이라고? 박 과장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한기호 회장이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의 온화한 표정이 아니라 차갑고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박 과장을 비롯한 총무팀 직원들이 허리를 깊게 숙이며 인사를 했지만 회장의 표정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박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려 했지만 한기호 회장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박 과장, 당신이 말한 주제 파악을 못한 계약직이라는 사람이 바로 나에게 매일 따뜻한 마음을 건네준 그 아이였나?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게 죄가 되는 회사라면 바꿔야겠네. 회장의 한마디에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기호 회장은 곧바로 아들인 한도훈 대표이사를 불러들였습니다. 50층 회장실에서 벌어진 부자간의 대화는 진지하고도 단호했습니다. 도훈아, 질투로 사람을 짓밟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내라. 한도훈 대표이사는 즉시 내부 감사팀을 동원해 사건의 전말을 조사했습니다. 이메일 기록, CCTV 영상, 직원 면담 등을 통해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죠. 조사팀은 먼저 민원이 접수된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IP 주소를 확인하고 접수 시간과 내용을 분석했죠.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연주 씨가 거짓 민원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민원 접수 IP가 연주 씨의 집 주소와 일치했고 접수 시간도 그녀의 퇴근 후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가 다른 직원들을 사주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연주가 계속 미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연주가 민원 넣으라고 했어요. 회사 규정 위반이라고 하면서. 조사팀은 또한 CCTV 영상을 통해 미나 씨의 실제 행동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미나 씨는 단 한 번도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모든 고객에게 정성을 다해 서비스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죠. 결국 연주 씨는 허위 신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박 과장은 관리부실 책임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총무팀장 역시 적절한 조사 없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책임을 지고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연주 씨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투가 났어요. 같은 계약직인데 미나만 인정받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한기호 회장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친절을 질투로 갚는 조직이라니. 우리가 정말 바꿔야 할 게 많구나. 퇴사 후 2주일째 구직 활동에 매진하던 미나 씨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직장 인사팀에서 온 전화였죠. 정미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회사에 한번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고 해서요. 미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요? 저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일로? 미나 씨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호기심과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미나 씨는 평소 가본 적 없는 50층으로 안내받았습니다. 50층 회장실에서 한기호 회장과 제외한 미나 씨는 말 그대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그동안 정성껏 모셨던 분이 바로 이 거대한 기업의 회장님이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미나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앉으세요. 미나 씨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그날의 된장국 난 아직도 기억하네. 그 따뜻한 마음도. 당신이 매일 건네준 그 정성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회장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지난 2주일 동안 벌어진 모든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사 결과 미나 씨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질투와 음모에 희생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회장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 산하재단의 식품복지팀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거였죠. 당신의 그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일을 해보세요. 개인의 친절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말입니다. 미나 씨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당신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진심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니까요. 회장은 또한 미나 씨에게 정식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닌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말이죠. 복지팀 주임이라는 직책까지 함께요.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 같은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기업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미나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진심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식품복지팀 주임으로 새 출발을 한 미나 씨는 곧바로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AI 기반 맞춤형 식단 서비스였죠. 이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각 직원의 건강과 취향을 고려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였습니다. 미나 씨는 먼저 직원들의 건강검진 결과, 알레르기 정보, 선호 식재료, 종교적 제약사항, 다이어트 목표 등을 종합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IT팀과 협력해서 개발한 이 시스템은 각 직원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식단을 추천해주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는 한 명 한 명이 특별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챙겨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시스템을 통해서라면 모든 분들께 똑같이 정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미나 씨는 또한 영양사, 요리사, IT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꾸려서 더욱 체계적인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첫날, 구내 식당은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디지털 메뉴판에는 채식, 저염, 저칼로리, 지중해식, 케토제닉 할랄 등 다양한 옵션이 표시되었고 각 직원은 자신의 사번으로 로그인하면 개인 맞춤 메뉴를 확인할 수 있었죠. 입구에서 직원들은 자신의 아이디를 스캔하면 오늘 추천되는 메뉴와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영양학적 조언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식판에는 영양 성분과 칼로리 정보가 상세히 표기되었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도 명확히 표시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특정 메뉴가 떨어지면 즉시 비슷한 영양가를 가진 대체 메뉴를 추천해주는 기능까지 있었거든요. 한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미나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제 땅콩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요즘 다이어트하고 있다는 것까지 고려해서 메뉴를 짜준 건가요? 네, 건강검진 결과와 개인 설정을 바탕으로 AI가 분석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몸에 딱 맞는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미나 씨의 대답에 직원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떤 직원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메뉴까지 추천해준다니 정말 놀랍다며 감탄했고 다른 직원은 임신 중이라고 등록했더니 엽산이 풍부한 음식들을 추천해주네요 라며 고마워했죠. 개인의 작은 친절이 이제는 전체 조직을 위한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한 거였습니다. 개편된 구내 식당의 첫날, 한기호 회장이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이라는 신분을 숨기지 않았지만 여전히 소박한 차림으로 오셨죠.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장님께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메뉴가 있어요. 직원들이 진심 어린 미소로 반갑게 인사를 드리자 회장도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예전의 어색하고 서먹한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자연스럽고 따뜻한 분위기가 식당 전체를 감쌌죠. 미나 씨가 직접 회장님을 모시고 특별히 준비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미 회장님의 건강 상태와 취향을 고려한 완벽한 식단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회장님, 최근 건강검진 결과 혈당 수치가 조금 높으셨다고 해서 오늘은 현미밥과 저당 메뉴로 준비해드렸어요. 식판 위에는 예전과 같은 연한 된장국과 누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 맞춤 영양 정보와 함께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들이었죠. 된장국의 나트륨 함량, 누룽지의 항산화 성분까지 모든 정보가 디지털 태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의 마음이 회사 전체를 살렸네. 이제는 그 마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졌고 회장의 말에 미나 씨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마음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의 힘으로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주변 테이블에서는 다른 직원들도 각자의 맞춤 메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드디어 회사에서도 비건 메뉴를 제대로 먹을 수 있다며 만족해했고, 다른 직원은 운동량에 맞춰서 단백질량까지 조절해주니 정말 편하다며 감탄했죠. 카메라가 천천히 식당 전체를 보여줍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각자의 맞춤 메뉴를 즐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죠. 한쪽에서는 당뇨가 있는 직원이 혈당 관리 메뉴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며 기뻐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임신한 직원이 태교에 좋은 음식들로만 구성해주니 정말 고맙다며 감사해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인 식당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미나 씨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분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어요. 시스템이 기억하고 시스템이 배려하는 거죠. 한 달 전만 해도 질투와 음모로 얼룩져 있던 이 공간이 이제는 혁신과 배려가 넘치는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작은 친절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셨죠? 미나 씨처럼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도 더욱 따뜻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